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 이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교재의 29번째 지문입니다. 영역은 환경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열대성 저기압.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그리고 초가을에 자주 만날 수 있는 태풍이 바로 열대성 저기압이에요. 그거 관련된 내용일까? 보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우리나라에 태풍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방글라데시에서는 사이클론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보기도 합니다. 자,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셋 모두 강한 비와 바람을 몰고 오는 열대성 저기압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어느 곳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느냐에 따라 그 이름이 달라집니다.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에 대한 글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물어보고 답하고 그죠? 문답법을 활용해서 글의 내용에 대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가지는 똑같네. 열대성 저기압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왜 다르냐? 어느 곳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느냐.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태풍은 북서태평양 필리핀 가까운 바다에서 발생해. 그래서 항상 이제 그 태풍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발생 지역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필리핀 남동쪽 뭐 어디에서 발생했는데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지도에서 보여주죠. 그래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미크로네시아 일부에 영향을 주는 열대성 저기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매년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자, 허리케인은 북대서양 태평양 북동부인 카리브해 인근에서 시작해 북아메리카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 집중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클론은 인도양 남태평양에서 시작해 인도, 방글라데시, 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 상륙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열대성 저기압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분류했냐면 어디서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느냐가 바로 그러니까 발생 지역이죠. 발생 지역이 기준입니다. 근데 보면 발생 지역도 다르지만 영향을 주는 지역도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사이클론이 안 와요. 태풍이에요. 허리케인도 안 와요. 태풍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나눠도 되지 않았을까? 왜 꼭 발생 지역일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허리케인이 옵니다. 와요. 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태풍 외에 열대성 저기압을 볼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초대형 허리케인 중에는 북아메리카로 향하지 않고 자연적 흐름을 거슬러 다른 곳에 상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발생했다. 그러면 북아메리카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원래 경로가 아니라 경로를 이탈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자, 대표적인 예시가 나와 있네요. 2006년 발생한 허리케인 이오케. 북중태평양에서 발생해 특이하게도 북서태평양으로 이동해요. 북서태평양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일반적인 허리케인의 이동 경로와 달라요. 일반적인 허리케인의 이동 경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 북아메리카로 가는 게 일반적인 허리케인의 이동 경로인데 이 이오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죠. 그렇다고 얘를 태풍이라고 부르냐? 아니에요. 자, 발생지를 기준으로 종류를 구분하는 원칙에 따라 태풍이 아닌 허리케인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발생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가기 때문에 경로를 이탈해서 예외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생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열대성 저기압은 그 종류가 무엇이든 공통적으로 강한 바람과 엄청난 강수량으로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반면 짧은 기간에 대류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지구의 위아래 온도 균형을 맞추고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자, 반면 나오면 앞과 뒤는 서로 대조라고 했죠. 앞에 보면 강한 바람과 엄청난 강수량으로 피해를 가져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점이라면 뒤에는 짧은 기간에 대류를 순환시켜가지고 뭐 온도 균형 맞추고 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 이거는 장점이잖아요. 이렇게 장단점이 있네요. 즉 열대성 저기압은 두 얼굴을 가진 자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열대성 저기압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회 제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찾아야 됩니다. 일단 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뭐 사회적으로도 국가가 나서서 좀 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개인도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 열대성 저기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자, 글은 열대성 저기압의 일종인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을 설명하고 있고요. 열대성 저기압의 순기능과 역기능, 장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죠. 글의 구조를 보면 1문단에서는 열대성 저기압의 이름, 그러니까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했고, 2문단에서 이렇게 이름이 다르게 불리는 기준이 발생지고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으로 나뉜다고 종류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3문단에서는 이제 예외적인 열대성 저기압의 경우인데요. 이동 경로가 다른 경우에도 발생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그 허리케인이 온 적이 있었다고 했죠. 자, 그리고 4문단 열대성 저기압이 주는 영향력을 알고 이에 잘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의 주제는 열대성 저기압의 종류와 영향력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이제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글을 잘 읽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아닌 것은 2번. 일반적으로 허리케인은 피해 지역의 범위가 가장 넓은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내용은 모두 그래서 찾을 수 있고요. 자, 이 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 열대성 저기압의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영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4번. 중심 소재를 제시합니다. 뭔데요? 열대성 저기압. 그리고 그것을 분류했죠. 분류했다는 건 종류로 나누는 건데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넘어가죠. 이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를 읽고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일단 보기를 먼저 봐야 되겠죠? 지구온난화로 바다가 더 뜨거워지면 태풍이 발생하기 좋은 상태가 된다. 특히 태풍 발생 초기에 뜨거워진 해수면으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면 태풍의 힘은 더 세진다. 땡땡 연구팀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상황이 현재처럼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태풍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예측 분석했다. 그 결과 태풍 발생 횟수는 5% 더 증가, 그 강도도 17%나 상승. 아, 그래? 그렇다면 우리 이 글에서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뭐 사회 제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태풍이 왔을 때 그거에 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애초 태풍이 세지지 않도록,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겠네요. 지구온난화의 원인 온실가스 배출. 요거를 우리가 좀 환경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줄일 수 있다면 태풍 피해도 줄일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뭐냐면 3번입니다. 태풍 강도가 세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겠구나? 아니에요. 보기 내용으로 보니까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이 관련이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태풍의 강도가 세지는 것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머지는 모두 이 글의 내용 또 보기의 내용 읽고 떠올릴 수 있는 생각으로 알맞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열대성 저기압에 대응하는 방식을 A와 B로 사회제도적, 개인적으로 분류했을 때 성격이 다른 것. 그러니까 다 사회제도적인 건데 하나만 개인적인 거라거나 아니면 그 반대라거나를 찾으면 되는데요. 답은 5번이에요. 봐봐. 재난대책재해본부. 이름이 참 어렵네요. 이것을 24시간 운영하여 재해 위험 요소를 수시로 확인한다. 그럼 누가 운영할 수 있어요? 이런 본부는. 이건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있겠죠. 즉 사회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전에 대비해 비상용 랜턴, 촛불, 배터리 준비하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미리 단단히 묶어놓고 창문 깨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신문지와 테이프 창문에 붙이고 하는 것은 모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5번만 다르죠. 자,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을 원칙으로 정한 이유 그랬어요. 발생지를 기준으로 종류를 구분하는 원칙. 왜 그랬다고요? 여기 이오케의 사례가 나와 있죠. 허리케인인데 어디로 왔어요? 우리나라 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북아메리카로 가야 되는데. 따라서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로 이름을 정했다면 얘는 허리케인이 아니라 태풍으로 이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정한 이유는 이렇게 원래 경로를 이탈해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생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답은 5번. 열대성 저기압이 이동 경로를 예외적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 이오키와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어서 이제 한 줄로 글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은 이것에 따라 세 가지 종류입니다. 무엇에 따라 어디서 생겨났느냐이죠. 그래서 발생지. 공통적으로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휘력 길러보도록 할까요? 자, 어휘력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 모기는 여름에 많죠. 기운이나 힘 따위가 성에서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음 또는 그 기운이나 힘을 기승이라고 합니다. 모기는 여름에 기승을 부린다. 연말 연시에는 추위가 기승을 부려 감기가 유행한다. 와 같이 쓰죠. 자, 병사들은 무리하지 않고 적진에 뭐하는 배에서 육지로 오르는 것을 뭐라 그러죠? 상륙이라고 합니다. 상륙하는 작전을 펼쳤다. 이번 태풍은 내일 오후 부산에 상륙할 것이다. 태풍이 부산으로 오른다. 부산 땅으로 육지로 오른다는 뜻이죠. 자, 성형은 중독이라는 부작용도 낮지만 자존감의 상승이라는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건 좋은 거죠? 이런 본래 목적한 대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순기능이라고 해요. 그는 과학기술이 인류에 끼친 순기능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쓸 수 있네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어휘력입니다. 알맞은 것을 동그라미 하는데요. 그는 마음이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울게 됐다. 됐다. 어떻게 쓸까요? 울게 되었다의 의미죠. 울게 되었다. 이 경우에 되와 어를 줄여서 되로 쓰고 상시옷 받침 써서 됐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되는 되어의 줄임말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한 행위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까요? 거슬르는 일까요? 거스르다가 기본형이죠. 거스르는. 우리는 약속 시간에 맞추어 소리나는 대로 쓸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맞추다가 올바른 표기예요. 맞추다가 아니라 맞추다. 자, 새로 산 모자는 디자인이 특이하다. 특이하다? 이상하죠. 특이하다. 특이. 동그라미 하면 정답입니다. 열대성 저기압에 관련된 글과 함께 우리 어휘력도 키워봤어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